사막 한가운데서 솟아오른 거대한 돔, 그리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에너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2009년 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 에너지 지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그 짜릿한 순간 말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원전 수출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던 무명용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프랑스와 미국 같은 세계적인 원전 대국들을 당당히 제치고 아랍에미리트 사막 한복판에 원전 4개를 짓겠다는 계약을 따냈을 때 세계 언론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냉소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그게 정말 가능하겠어? 사막의 가혹한 더위를 견딜 수 있는 기술이나 있긴 한 거야?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하지만 2026년인 지금 그 의심은 경악을 넘어선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바라카 원전 4호기까지 모든 호기가 상업운전에 성공하며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 지은 바라카 원전은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전체 전력의 4분의 1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중동의 거대한 심장이 되었습니다. 이 기적같은 성공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럽의 자존심을 넘어 수백조 원대 시장을 향한 거대한 역습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막의 기적 바라카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 세계 AI 혁명의 고질적인 전력난을 해결할 유일한 열쇠로 떠오른 물 없는 원자로 ISMR까지 대한민국의 국운을 바꿀 원전 대서사실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뉴스에서 나오는 수십조 원의 수주 소식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미래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보루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우선 17년 전 그 뜨거웠던 겨울로 돌아가 보죠. 대한민국 팀 코리아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을 따냈을 때의 충격은 사실 지금 복귀해봐도 믿기지 않는 수준입니다. 계약 금액만 무려 19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였습니다. 당시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의 아레바는 세계 1위의 원전 기업이었고 그들은 한국을 향해 원천 기술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하청업체 수준이라며 우리를 무시하기 바빴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한국은 그저 가격만 싸게 써낸 운 좋은 도전자일 뿐이었죠. 하지만 계약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사막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기온은 섭씨 50도를 가볍게 넘나들고 습도는 80%를 육박합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그곳에서 수백만 개의 정밀 부품을 조립해야 합니다. 더 큰 적은 모래였습니다. 미세한 모래 가루가 원자로의 정밀한 틈새로 파고들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었죠. 게다가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낯선 타국 땅에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한민국의 저력이 발휘됩니다. 프랑스나 미국 같은 선진국들이 현지의 가혹한 환경과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도저히 제 시간에 못 짓겠다며 손을 들고 나갈 때 우리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묵묵히 모래바람을 뚫고 24시간 현장을 사수했습니다. 철근이 햇빛에 달궈져 손만 대도 데일 정도였지만 얼음물로 몸을 적셔가며 버텼습니다. 1호기 첫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으로 2호기, 3호기, 그리고 마침내 2024년 4호기 완공까지 단 한 번의 공기 지연도 없었습니다. 이게 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아십니까? 원전 건설 역사에서 예산을 단 1원도 초과하지 않고 약속한 기한을 단 하루도 어기지 않고 완공한 사례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 세계가 멈췄던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우리 건설 인력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투혼으로 공사 현장을 지켜냈죠. 그 결과 바라카 원전은 이제 아랍에미리트 탄소 중립의 상징이자 핵심 에너지원이 됐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온 기술이 산유국인 중동의 밤을 가장 깨끗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가슴 웅장해지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라카의 성공은 그저 위대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2026년의 전 세계는 17년 전보다 훨씬 더 절박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거든요. 사실 유럽은 지난 수십 년간 탈원전이 곧 인류의 정의라고 믿어왔습니다. 원자력은 위험한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기피했죠.
하지만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환상은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잠그자마자 유럽 경제의 젖줄이었던 천연가스 공급이 끊겼고 독일의 공장들은 멈췄으며 전기 요금은 하룻밤 사이에 서너 배씩 폭등했습니다. 유럽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에너지 자립 없는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 바로 인공지능, AI 혁명입니다. 2024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 초거대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그야말로 집어삼키는 존재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이 웬만한 중소도시 전체가 쓰는 양과 맞먹는데 AI는 24시간 1초도 쉬지 않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해가 지거나 바람이 안 불면 전기를 못 만들지만 AI는 끊김없는 전력이 필수입니다. 결국 유럽은 자존심을 꺾고 선언했습니다. 탄소 배출도 없으면서 24시간 멈추지 않는 전력원, 결국 원자력밖에 없다. 실제로 2026년 3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원자력 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집행위원장은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1990년 유럽 전력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원전 비중이 15%로 쪼그라든 것을 언급하며 원전을 포기한 것은 전략적 실수였다고 공식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2050년까지 유럽 전역에 최대 53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새로 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투입될 자금만 무려 2,4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5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있어도 지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원전을 외면하는 사이 유럽 내부의 원전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맥이 끊겨버린 겁니다. 이때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시선이 사막의 기적을 완벽하게 일궈낸 대한민국으로 쏠린 겁니다. 이미 작년인 2025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정부와 25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본계약을 체결한 것이 그 서막이었죠. 하지만 유럽 진출에는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 문제입니다. 기존의 대형 원전은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끊임없이 냉각수를 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원전은 바닷가나 큰 강 옆에 지어집니다. 하지만 유럽 내륙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물이 말라붙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강수원이 올라가 원전 가동을 멈추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물이 없으면 원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수십 년간의 철칙이었습니다. 바로 이 불가능의 상식을 깨기 위해 대한민국이 꺼내든 답이 바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이 꺼내든 이 ISMR이라는 물건이 대체 무엇인지, 왜 전 세계 거물들이 여기에 수십조 원의 돈을 베팅하고 있는지 그 속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원자력 발전소를 떠올릴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예기치 못한 사고입니다. 특히 냉각수가 새어나가면서 노심의 온도가 제어 불능 상태가 되는 시나리오죠. 그런데 ISMR은 이 걱정을 설계 단계에서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기존의 거대한 대형 원전은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가압기를 거대한 배관들이 복잡하게 잇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보통 이 배관이 손상되면서 시작되죠. 그런데 ISMR은 이 모든 부품을 거대한 용기 하나 안에 다 통합했습니다. 쉽게 말해 파손될 배관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일체형 구조라는 겁니다. 사고의 원인 자체를 물리적으로 제거해버린 셈이죠. 여기에 더해 붕산을 쓰지 않는 무붕산 운전 기술까지 도입했습니다. 기존 원전은 출력을 조절하기 위해 화학 물질인 붕산을 섞었는데 이게 장기간 사용 시 기기를 부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거든요. ISMR은 붕산 없이 제어봉만으로 출력을 조절합니다. 덕분에 기기 수명은 길어지고 출력 조절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낮에 태양광 전기가 쏟아질 때는 출력을 확 낮췄다가 밤이 되어 전기가 부족해지면 곧바로 출력을 올리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진 겁니다. 마치 전력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이는 전천후 발전소인 거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지금 2026년의 자본시장 움직임입니다. 불과 얼마 전인 2026년 2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SMR 특별법이 극적으로 통과된 사건은 단순한 법안 통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전 세계 SMR 시장의 표준을 주도하겠다는 공식 선전포고였죠.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1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자금이 수혈되기 시작했고 우리 기업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글로벌 무대를 휩쓸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지금 이 회사를 바라보는 세계 금융시장의 시선은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단순한 중공업 회사가 아니라 SMR계의 TSMC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TSMC가 전 세계 반도체 설계를 받아 실제 제품으로 찍어내듯 두산은 전 세계 SMR 설계사들의 주문을 받아 원자로를 제작하는 글로벌 파운드리 자리를 굳혔습니다. 두산의 기술력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17,000톤급 초대형 단조 프레스로 원자로 핵심 부품을 이음새 없는 통째로 찍어내는데 이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들만 가진 기술입니다. 특히 전자빔 용접이라는 기술은 기존에 몇 달씩 걸리던 공정을 단 몇 시간으로 단축해버렸습니다. 생산 속도가 무려 7배 이상 빨라진 거죠. 2026년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잔고는 무려 23조 원에 달합니다. 공장 현장에서는 이미 24시간 풀가동으로도 물량을 맞추기 힘들다는 기분 좋은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행보도 눈부십니다. 바로 지난달인 3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원전 심포지엄을 기억하시나요? 현대건설은 미국의 원전 강자 웨스팅하우스와 나란히 서서 북유럽 100여 개 핵심 기관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유럽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의 차세대 원전 기업 토리종과 손을 잡고 용융염 원자로라는 꿈의 기술까지 선점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심장부에 대한민국의 기술 깃발이 꽂히고 있는 현장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바로 빌 게이츠와의 동맹입니다. 한수원은 빌 게이츠가 세운 테라파워의 지분을 확보하며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기술 선구자인 빌 게이츠가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은 설계 능력은 세계 최고지만 그걸 실제로 공장에서 정밀하게 제작하고 현장에서 완벽하게 지어 올릴 실질적인 제조 능력, 즉 근육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의 두뇌와 대한민국의 근육이 만나 세계 에너지 시장을 재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26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바로 저번 달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을 때 우리 정부는 즉각 원전을 조기 재가동하며 전력 대란을 막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전을 포기했다면 지금 여러분의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찍혀 있었을 겁니다. 가스관이 끊기고 바닷길이 막혀도 연료봉 하나로 2년을 버티는 원전은 이제 단순한 발전소를 넘어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기계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는 미래는 SMR 스마트넷 제로시티입니다. 도시 한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은 소형 원자로가 24시간 전기를 공급하고 거기서 나오는 연료수소를 만들며 바닷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고 겨울에는 도시 전체에 따뜻한 난방을 공급하는 플랫폼 자체를 파는 것이죠. 이건 에너지 주권을 사고 파는 거대한 비즈니스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형 ISMR에 열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막에서 증명한 100%의 신뢰, 예산과 기한을 칼같이 지키는 시공 능력, 그리고 물 없이 공기로만 식히는 혁신적인 기술력까지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17년 전 바라카에서 가혹한 더위와 모래바람을 견디며 흘린 우리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이 이제 2026년 전 세계의 전력난을 해결하는 거대한 강물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원전을 단순한 과거의 유물로 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SMR은 AI 혁명을 뒷받침하는 최첨단 테크 산업의 핵심입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를 실시간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7년 전에 무모해 보였던 도전이 오늘의 필연적인 성공으로 이어지기까지 그 이면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집념과 혁신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에너지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대한민국 원전의 미래,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흥미롭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런 깊이 있는 지식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